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건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출산 지원 정책과 시사점, 유럽 최고의 혼외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춘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고,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니제르로 6.7명이며 OECD 국가 중에서 1위는 이스라엘로 3.1명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상태로 진행이 되면은 2100년경 총 인구가 1650만 명대로 감소하고 2300년경에는 100만 명도 안 되어 사실상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최근 발표한 회원국별 출산율을 보면은 프랑스의 출산율은 1970년 2.5명에서 1992년에서 97년 사이 1.7명으로 떨어진 후에 다시 상승하여 2000년 1.9명, 2006년 2.0명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후 다시 2015년 1.9명, 2019년 1.8명으로 떨어졌지만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UN 인구기금인 UNFPA가 최근 발표한 세계 인구 계기판인 월드 파퓰레이션 대시보드에 따른다면은 2020년 프랑스 인구는 6,530만 명이고 2015년에서 2020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3%이며 출산율은 1.8명입니다. 2020년 0세에서 14세 미만 인구 구성비는 17.7%로 동기간 우리나라 12.5%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 정책은 선진국 중에서 크게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가 2006년에서 2014년까지 마의 2명벽을 깨면서 유럽에서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된 비결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인 출산 장려 정책 덕분입니다. 프랑스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장기적인 인구 정책 차원에서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38년에 가족수당 제도를 창설했고 1939년에는 가족출산법을 제정하여 다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가족, 아동 및 여성인권부를 신설하고 사회통합총국에서도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출산과 양육 정책으로는 1967년 피임의 허용, 1974년 낙태의 허용, 1999년 시민연대 계약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인구 정책 덕분인지 2009년 이후로 프랑스 인구는 매년 평균 0.5%씩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동거 커플이 늘고 출생 아동이 감소하자 1999년 시민연대 계약을 도입했습니다. 동거 커플이나 동거 가정에도 가족수당과 소득세 등에서 법적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가족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한 명 되었던 출산율이 2006년 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는 결혼한 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대한 출산 지원에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던 출산 장려 제도를 유아 환영 정책인 PAJE라는 하나의 체제로 통합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아 환영 정책은 첫째, 신생아를 출산하는 모든 가족에 대해서 기본 지원금을 지원하고, 둘째, 소득별, 계층별 선택적으로 추가 지원하며, 셋째, 양육 시스템 개선, 넷째, 쌍둥이 출산에 대한 장려 정책 등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공고하게 정비된 사회복지제도와 무상에 가까운 공교육 시스템, 혼전 동거 커플의 법적 지위 향상 등 비전통적 가족 제도의 제도권 포용 등에 의해서 원활히 추진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성 노동자의 전반적인 권리 및 보육 여건 향상, 개방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 등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 출산 정책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문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장기적 프로젝트입니다. 프랑스 현대사에서 두 차례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첫 번째는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제1차 저출산 문제는 주로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에 기인합니다. 두 번째 저출산 문제는 1970년대의 오일 쇼크와 인구 고령화에 기인합니다. 그 결과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950년에 2.93에서 1993년에 1.6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출산율은 합계 출산율 2.1명이 되어야 유지되는 인구 대체율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2004년에 전통적인 인구 정책을 개혁하기 위해서 유아 환영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유아 환영 정책, 즉 PAJE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거의 인구 대체율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프랑스는 직접적인 장려 정책 이외에 일반적인 가족 정책 차원에서 많은 자녀를 보유하는 경우 범정부적으로 재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가족 제도는 전통적으로 자녀가 많은 경우에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를 해왔으며, 그중 출산 장려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보험급여 수혜는 기본급여와 보충급여로 나뉘어집니다. 기본급여는 부모와 동거하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보육한 가족은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보험급여 수혜가 가능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가족보험기금으로부터 매월 급여가 주어집니다. 기타 지원 제도를 보면은, 첫째, 출산 시 의료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임신 6개월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는 100% 전액 국가사회보장체제 내의 국영의료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인공수정 등 불임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재반치료 경비도 의료보험에서 100% 부담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즉각 도입이 필요한 제도로 판단됩니다. 둘째, 임신 시 법정 휴가 제도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출산 장려 및 기본권 인권 강화 차원에서 출산 법정 휴가 제도를 정비해서 출산 전후 출산 휴가가 상당 기간 보장됩니다. 남성의 경우 출산 시 남편에게 3일의
출산 휴가를 법적 권리로 부여하며 사업주는 동휴가 부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권리로 주어지는 3일 외에 출산 전후로 최대 11일간 법정 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셋째, 육아휴가 제도와 관련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며 고용계약은 동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육아휴가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파트타임으로 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며 3자녀 이상을 가지는 부모는 1년 단기 휴가를 사용하는 대신에 추가적인 지원 혜택이 가능합니다. 넷째, 입양장려 제도가 있는데 입양 지원도 출산장려 정책 내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린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출산 시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택 관련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주로 소득 및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주택보조금 중 자녀 수 비중을 높이고 특히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는 주택보조금 및 주택 제공 편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사회보장기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3자녀 이상을 가진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휴가비 지급, 휴가시설 무상 이용, 교통비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족 즉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는 다가족 카드를 발급하여 버스, 기차 등의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3자녀 이상을 가진 경우 퇴직연금 불입기간 단축과 은퇴연금 할증 등 국가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제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제는 출산장려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으나 가중한 교육비 문제가 출산 억제의 요인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일부 참고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자녀가 출생하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철학 하에 고등학교까지 거의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일반 대학도 최저 수준의 학비로 사실상 무상교육 수준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述한 바와 같이 프랑스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장기적인 인구 정책 차원에서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동정책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은 가족 수가 많은 가정들과 자녀를 많이 가진 가정에 대해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가족 형성을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복지 및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반적 가족 지원 정책 차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율 저조와 동거 증가 추세, 이에 따른 출산 기피 현상으로 가족 구성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행의 프랑스 출산 모델은 한국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상이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나라가 적절히 프랑스 제도의 장점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긍정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학교 기숙사에는 커플을 위한 방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출산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는 건 양육 전 과정에 걸친 프랑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정책도 전업주부 중심에서 부모 중 한 명이 집에 있을 시간을 갖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후 복직을 보장하거나 조기 퇴직금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있습니다. 만 3세 이후로는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아이의 교육비와 의료비는 대부분 무료이고 자녀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까지 지원은 계속됩니다.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는 사회수당과 세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육시설과 휴가휴직 제도와 양육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당 제도가 발달되었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출산율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다양한 수당 제도를 도입해서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력의 회복이 국력의 직결됨을 인식하고 출산 장려 정책의 추진에는 좌우 정부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출산력 회복에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출산 대책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첫째, 높은 혼외 출산율입니다. 프랑스의 혼외 출산의 비율은 2016년 58.6%, 2018년 60.4%에서 유럽에서 가장 높습니다. 동기간 우리나라 혼외 출산율은 2.3%로 상당히 낮습니다. 프랑스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을 늘리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는 대부분 혼외 출산을 인정하고 법적 부부와 동일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출산만큼이나 양육에도 집중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전생애를 걸쳐서 사회 정책이 관여합니다.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의 노동시간과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조치까지 매우 폭이 넓습니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아이를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것으로서 다자녀 가구일수록 소득세와 가족 혜택, 주택보조금, 복지 혜택을 더 제공함으로써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직장을 가진 엄마들이 충분한 출산 휴가를 누리고 걱정 없이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은 물론이고 무료 공공보육시설과 마음 편히 부모가 될 수 있는 직장문화 정착 같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유럽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노동시장의 차별화 해소와 안정성, 임신과 출산, 불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 개혁이 필요하고 사회 분위기 조성과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정책을 펴기보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이충곤 방송 176회차에서 방송한 이스라엘의 출산 정책과 이번에 방송하는 프랑스의 출산 대책 등을 참고하여 보다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하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